비가 세차게 내리던 저녁이었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결혼식장 바깥은 회색이었다. 그런데 실내는 환했다. 하얀 꽃과 촛불이 반짝였다. 신부 대기실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신부 리아 박이 나왔다. 하얀 드레스가 아니었다. 검푸른 드레스였다. 검은색에 가까운 바다색이었다. 누군가 속삭였다. 저 색이 뭐야? 상복 같아. 오늘 결혼식 맞아? 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 손가락 끝으로 반지를 만졌다. 반지 안쪽 각인이 손끝에 걸렸다. 두 글자였다. H.C. 그 각인은 예비 신랑 이름과 맞지 않았다. 하지만 리아는 그걸 숨기지 않았다. 숨길 이유가 없었다. 오늘은 축하가 아니라 끝장을 보는 날이었으니까. 오르간이 울렸다. 리아는 버질로드를 걸었다. 하객들의 카메라가 번쩍였다. 사람들은 드레스보다 더 이상한 걸 봤다. 신랑 자리가 비어 있었다. 제단 앞 의자 하나가 텅 비었다. 마치 누가 일부러 비워둔 자리 같았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이 굳었다. 신랑 측에 확인 중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리아는 제단 앞에서 멈췄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앞을 향했다. 마치 빈자리 위에 누군가가 보이는 듯 했다. 앞줄에는 신랑 어머니 바이올렛 크로스가 앉아 있었다. 진주 목걸이를 고쳐 매고 있었다. 미소는 얇았다. 눈빛은 단단했다. 그 옆에는 창업자이자 집안의 중심 헨리 크로스가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조금 떨렸다. 기침이 잦았다. 하지만 눈빛은 아직 살아있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라는 눈이었다. 리아는 헨리를 잠깐 바라봤다. 그 눈길에는 묘한 감정이 섞였다. 미안함 같기도 하고 원망 같기도 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그리움도 있었다. 그때 통로 끝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젖은 운동화가 바닥에 물자국을 남겼다. 아이 하나가 뛰어왔다. 숨이 차서 가슴이 들썩였다. 아이는 리아 앞에 멈췄다. 그리고 두 손으로 낡은 도시락통을 내밀었다. 아줌마 이거요. 아저씨가 전화래요. 리아의 손이 멈췄다. 어떤 아저씨? 아이는 고개를 흔들었다. 얼굴이 안 보여요. 모자 썼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리아는 도시락통을 열었다. 딸깍 소리가 웨딩홀에 이상하게 크게 울렸다. 안에는 작은 은색 열쇠 하나와 접힌 쪽지 한 장이 있었다. 리아가 쪽지를 펼쳤다. 짧은 문장이었다. 지하 서랍. 열쇠는 너한테 가야 해. 그리고 마시게 하지 마. 리아의 눈동자가 작게 흔들렸다. 동시에 직원이 샴페인 트레이를 들고 다가왔다. 잔들이 줄지어 반짝였다. 바이올렛이 자연스럽게 잔 하나를 집었다. 그리고 헨리에게 건넸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섬뜩했다. 리아가 낮게 말했다. 그거 드시면 안 돼요. 바이올렛이 리아를 보지도 않고 웃었다. 신부가 할 말은 아니죠. 오늘은 우리 아들 자리나 걱정해요. 헨리는 잔을 들었다. 입술이 잔에 닿는 순간 리아는 본능처럼 앞으로 나갔다. 하지만 늦었다. 헨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눈이 풀렸다. 손이 떨리며 잔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웨딩홀을 찢었다. 헨리는 의자에서 앞으로 꺾였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회장님, 119. 바이올렛이 제일 먼저 소리쳤다.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뭘 한 거예요? 그 말은 칼처럼 날아와 리아를 찔렀다. 하객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리아에게 꽂혔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검은 드레스 입더니 원래부터 수상했어. 리아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녀는 헨리 곁으로 몸을 숙였다. 맥을 짚었다. 숨소리를 들었다. 손놀림이 이상할 정도로 익숙했다. 바이올렛이 냉정하게 말했다. 경비, 저 여자 잡아요. 경찰도 불러요. 리아는 고개를 들었다. 바이올렛을 똑바로 봤다. 저는 그분을 해치지 않았어요. 바이올렛이 코웃음을 쳤다. 그럼 누가 했죠? 리아는 쪽지를 꼭 쥐었다. 누군가가 마시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바이올렛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미소로 덮었다. 누가 그런 장난을. 앰뷸런스가 도착했다. 사이렌 소리가 비를 가르며 울렸다. 헨리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장례식장처럼 변했다. 리아는 병원으로 따라갔다. 누가 막아도 갈 생각이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 응급실 형광등은 창백했다. 심전도 소리가 뚝뚝 끊기듯 울렸다. 의사가 말했다. 급성 반응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확인 중입니다. 바이올렛이 바로 끼어들었다. 원인요? 뻔하죠. 저 여자가 뭘 했는지부터 봐야죠. 경비가 리아 앞을 막았다. 가족만 들어갑니다. 리아가 짧게 말했다. 가족이에요. 경비가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다. 바이올렛은 낮게 웃었다.
웃었다. 가족, 당신이?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 없어요. 리아는 조용히 반지를 빼서 손바닥 위에 올렸다. 그리고 각인을 보여주듯 살짝 돌렸다. 바이올렛의 시선이 그 반지에 꽂혔다. 그녀의 표정이 1초 흔들렸다. 딱 1초였다. 그 1초가 리아에게는 충분했다. 리아는 속으로 말했다. 이 사람 알고 있어. 내가 누구인지. 그때 가족 변호사 마틴 스톤이 병원 로비로 들어왔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마틴은 바이올렛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다. 긴급 문서가 있습니다. 바이올렛이 이를 꽉 깨물었다. 지금은 아니에요. 마틴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이어야 합니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그 말에 바이올렛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다. 회장님은 의식도 없어요. 마틴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더더욱 이 문서는 의식이 없을 때 공개하라 하셨습니다. 리아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의식이 없을 때 공개하라니. 왜 그런 말을 남겼을까? 누군가를 의심했다는 뜻이었다. 바이올렛은 로비 한쪽으로 마틴을 끌고 갔다. 작게 그러나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 지금 판 흔들면 가만 안 둬요. 마틴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도 목숨 걸고 합니다. 회장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리아는 그 대화를 멀리서 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다. 쪽지의 마지막 문장. 마시게 하지 마. 그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이미 여러 번 마시게 했다는 뜻이었다. 중환자실 앞복도 간혹 카트 위에 약병들이 있었다. 리아는 무심한 척 다가갔다. 약병 라벨이 이상했다. 라벨 가장자리에 투명한 끈끈이 자국이 있었다. 덧붙인 흔적. 리아가 손끝으로 라벨을 살짝 들어 올렸다. 아래에 다른 약 이름이 보였다. 심장을 느리게 만드는 약이었다. 의사 처방과 다른 종류였다. 리아의 속이 서늘해졌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그때 뒤에서 누군가 리아의 팔을 잡았다. 바이올렛의 손이었다. 장갑 낀 손이 강했다. 뭐 하는 거예요? 약에 손 대면 큰일 나는 거 알죠? 리아가 손을 빼지 않았다. 이 라벨 바뀌었어요. 바이올렛이 웃었다. 망상이 심하네요. 당신은 지금 우리 집안을 흔들려고 왔지. 리아가 똑바로 말했다. 저는 흔들려고 온 게 아니라 돌려받으러 왔어요. 바이올렛의 미소가 잠깐 멈췄다. 그러다 다시 웃었다. 뭘 돌려받아요? 리아가 작게 말했다. 제 이름. 그 말에 바이올렛은 고개를 기울였다. 이름은 이미 당신 거잖아요. 리아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 이름은 여기 어딘가에 묻혀 있어요. 그 순간 리아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익명 메시지였다. 지하 서랍. 지금 늦으면 내가 범인이 된다. 리아는 주머니 속 열쇠를 꽉 쥐었다. 열쇠는 차가웠다. 하지만 손바닥은 뜨거웠다. 그날 밤 비는 더 거세졌다. 리아는 병원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저택으로 돌아갔다. 그 저택은 결혼식이 열리던 곳이 아니라 크로스 집안의 본거지였다. 리아는 지하로 내려가는 문 앞에 섰다. 녹슨 손잡이가 삐걱였다.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계단 아래 공기는 더 차가웠다. 곰팡이 냄새가 났다. 벽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붙어 있었다. 리아는 서랍을 찾았다. 바닥 가까이 벽 쪽에 작은 서랍이 있었다. 열쇠를 꽂는 순간 손이 멈칫했다. 열면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겠지. 그래도 돌렸다. 딸깍. 서랍이 열렸다. 먼지가 한 번에 날렸다. 안에는 문서철 하나 와 바랜 사진 여러 장이 있었다. 문서 첫 장 제목이 눈에 박혔다. 입양 위탁 기록.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 기록 변경 승인. 리아는 한 장씩 넘겼다. 출생일, 병원명, 담당자 이름, 그리고 원래 이름 칸이 있었다. 그 칸에 적힌 이름은 분명히 리아였다. 리아의 눈이 흐려졌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숨이 울컥 올라왔다. 그런데 문서 마지막에 이상한 도장이 있었다. H.C. 의료재단. 그리고 보호자 칸에 적힌 이름. 헨리 크로스. 리아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봤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럼 나는. 그 순간 위층에서 발소리가 났다. 천천히, 정확하게. 누군가 일부러 들리게 걷는 발소리였다. 리아는 문서를 품에 숨겼다. 그리고 뒤로 물러섰다. 계단 입구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바이올렛이었다. 장갑 낀 손에 작은 파우치를 들고 있었다. 그 파우치가 병원에서 보던 것과 너무 비슷했다. 바이올렛이 천천히 내려왔다. 역시 여기 있군요. 리아가 짧게 물었다. 저를 따라온 거예요. 바이올렛이 미소도 없이 말했다. 너무 오래 기다렸거든요. 리아가 이를 악물었다. 왜요? 바이올렛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내가 찾아오면 처리하려고. 리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처리? 바이올렛이 파우치를 열었다. 투명한 주사기 같은 게 보였다. 리아가 낮게 말했다. 헨리 씨에게도 그걸. 바이올렛이 끊었다. 말 조심해요. 그분은 내 남편이고 내 삶이에요. 리아가 울컥 웃었다. 그분은 당신이 망친
망치고 있잖아요. 바이올렛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망치는 건 당신 같은 사람이지. 그 순간 리아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엔 음성 메시지였다. 발신자 이름이 떴다. 에단. 리아는 숨을 삼키고 재생을 눌렀다. 에단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리아, 듣고 있으면 절대 혼자 있지 마. 지금 신부가 2명이야.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너 이름으로 서명했어. 리아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2명.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하실 문 위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났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다. 바이올렛이 아주 작게 웃었다. 늦었네요. 문서 갖고 나가도 소용없어요. 지금 위에 새 신부가 왔거든. 리아가 계단을 올려다봤다. 그때 위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신부예요. 서류도 있어요. 여기 제 이름 리아 박이라고 적혀있네요. 리아의 숨이 멎었다. 그 여자가 자기 이름을 입에 담는 순간 리아의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다. 지난 이야기. 리아는 신랑이 사라진 결혼식에서 열쇠와 쪽지를 받았다. 헨리는 샴페인을 마신 뒤 쓰러졌고 바이올렛은 리아를 범인으로 몰았다. 리아는 약병 라벨이 바뀐 흔적을 발견했고 저택 지하 서랍에서 입양 위탁 기록을 찾았다. 그 순간 리아 박 이름으로 서명된 서류를 든 새 신부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리아는 계단을 올라가려 했다. 하지만 바이올렛이 길을 막았다. 여기서 나가면 넌 바로 범인이야. 리아가 이를 악물었다. 저 위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바이올렛이 차갑게 말했다. 너보다 쓸모있는 리아. 리아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때 지하실 위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낯선 목소리였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바이올렛의 눈이 흔들렸다. 리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경찰이 왜 왔죠? 바이올렛이 바로 표정을 정리했다. 내가 약에 손댔다고 신고했지. 리아가 낮게 말했다. 그럼 당신은 왜 안심한 얼굴이 아니죠? 바이올렛이 씁쓸하게 웃었다. 안심. 이 집에서 안심은 사치예요. 리아는 품에 숨긴 문서를 더 꽉 끌어안았다. 저 이거 경찰에게 보여줄 거예요. 바이올렛이 한 발 다가왔다. 그 전에 내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겠지. 그때 리아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에단의 문자였다. 로비 CCTV 살아있어. 지금 보안실로 와. 엄마가 고장냈다고 한 건 거짓말이야. 리아는 바이올렛을 보며 말했다. CCTV. 늘 고장 난다면서요. 바이올렛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딴 말을. 리아가 바로 말했다. 당신이요. 리아는 문서를 품고 지하실 옆 작은 통로로 빠져나왔다. 저택은 크고 복도가 많았다. 어두운 집은 숨길 곳도 많았다. 하지만 사람도 많았다. 오늘은 결혼식 날이었다. 사람들은 아직도 저택 안에 있었다. 거실로 올라가는 순간 리아는 봤다. 하객들 사이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얼굴이 또렷했다. 머리는 단정했고 웃음은 환했다. 그 여자는 서류를 들고 있었다. 여자가 말했다. 제가 신부예요. 에단과 오늘 결혼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술렁였다. 신부가 둘. 저 검은 드레스는 뭐였어? 바이올렛이 바로 옆으로 가서 여자의 팔을 감쌌다. 마치 오래 기다린 가족처럼. 소개할게요. 이쪽이 우리 집에 들어올 며느리예요. 리아의 속이 뒤틀렸다. 그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아 박이에요.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리아는 숨이 턱 막혔다. 그 이름은 제 이름이에요. 여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어머, 그럼 동명이인이네요.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때 에단이 거실로 들어왔다. 비에 젖은 머리, 숨이 찬 얼굴. 그는 리아를 보자마자 외쳤다. 그 사람 신부 아니야. 거실이 얼어붙었다. 하얀 드레스의 여자가 눈을 크게 떴다. 에단 뭐라는 거야? 에단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여기 왜 있어? 난 너랑 결혼한 적도 약속한 적도 없어. 바이올렛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에단, 너 지금 정신이. 에단이 말을 잘랐다. 엄마, 아버지 약 엄마가 바꿨지. 바이올렛의 얼굴이 굳었다. 하객들이 숨을 삼켰다. 하얀 드레스의 여자는 당황한 척 눈물을 흘렸다. 나를 모욕하지 마. 나 임신했어. 그 말에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임신? 그래서 신부가. 에단이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리아를 봤다. 리아, 미안해. 내가 결혼식에 안 나타난 건 엄마를 잡으려고 그랬어. 증거가 필요했어. 리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나를 혼자 세워둔 건? 에단이 고개를 숙였다. 그건 내가 막으려 했는데 늦었어. 미안해. 리아는 울컥했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짧게 말했다. 사과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증거부터. 에단이 보안실로 리아를 데려갔다. 저택 보안실은 작은 방이었다. 모니터가 여러 대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병원 복도도 잡혀 있었다. 저택과 병원 CCTV가 연결되어 있었다.
있었다. 리아가 숨을 삼켰다. 왜 병원 CCTV까지? 에단이 낮게 말했다. 우리 집이 병원 재단 지분을 갖고 있어. 그래서 연결돼 있어. 그때 보안실 문이 벌컥 열렸다. 변호사 마틴이 들어왔다. 얼굴이 더 굳어 있었다. 회장님이 의식을 잠깐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유 원장, 지금 공개하라고. 바이올렛도 뒤따라 들어왔다. 이 방은 들어오면 안 돼요. 마틴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당신도 못 막습니다. 마틴은 봉인된 서류를 펼쳤다. 첫 줄에 친딸이 있었다. 그리고 이름이 읽혔다. 친딸 리아 박에게. 거실 전체가 웅성거렸다. 하얀 드레스의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그게 나예요. 제 서류에도 그렇게. 리아가 앞으로 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 이름은 훔친 거예요. 여자가 울며 소리쳤다. 거짓말. 나도 피해자야. 그 순간 에단이 모니터 영상을 돌렸다. 병원 복도 화면이 재생됐다. 밤 11시 17분. 바이올렛이 장갑을 끼고 약품 카트에 다가가는 장면, 라벨을 떼고 새 라벨을 붙이는 장면, 모두 찍혀 있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졌다. 세상에, 진짜였네. 바이올렛이 외쳤다. 조작이에요. 저 영상 얼마든지.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말보다 몸이 먼저 흔들렸다. 에단이 말했다. 엄마, 끝내. 아버지 목숨으로 장난친 거잖아. 바이올렛의 눈빛이 변했다. 부드러운 가면이 벗겨졌다. 그 안에는 분노가 있었다. 그래, 바이올렛이 낮게 웃었다. 내가 있어. 근데 왜 했는지 알아?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바이올렛은 리아를 똑바로 봤다. 내가 돌아오면 이 집은 끝이거든. 헨리가 널 딸로 인정하는 순간 내 인생은 무너져. 리아가 물었다. 왜 저를 버렸어요? 바이올렛이 차갑게 말했다. 버린 적 없어. 난 처음부터 내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 그때 헨리의 주치에 콜린스 박사가 거실로 들어왔다. 그는 침착한 얼굴이었다. 너무 침착해서 무서웠다. 마틴이 물었다. 콜린스, 당신도 관련 있습니까? 콜린스는 잠깐 웃었다. 저는 의료인입니다. 환자 보호가 우선이죠. 리아가 한 걸음 다가갔다. 보호요? 보호라는 말로 제 기록을 바꿨죠. 콜린스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들었다. 그건 재단의 결정이었습니다. 에단이 소리쳤다. 재단 이름이 H.C 맞지? 리아의 반지 각인과 같은 글자였다. 리아가 낮게 말했다. H.C 그게 병원이 아니라 가짜 이름이었네요. 그 순간 하얀 드레스의 여자가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아무도 그걸 못 봤다. 리아만 봤다. 그 여자의 손이 가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주사기였다. 바이올렛이 지하에서 들고 있던 것과 같았다. 리아가 외쳤다. 저 사람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가 달려들었다. 목표는 리아가 아니라 에단이었다. 에단의 팔에 주사기가 닿는 순간 리아가 몸을 던졌다. 주사기가 바닥으로 튀었다. 유리가 깨지며 액체가 흩어졌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경찰이 우르르 들어왔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다. 아마 에단이 미리 준비했을 것이다. 경찰이 하얀 드레스의 여자를 붙잡았다. 여자는 울부짖었다. 난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바이올렛이 소리쳤다. 입 다물어. 그 순간 바이올렛의 진짜 얼굴이 모두에게 드러났다. 리아는 숨을 몰아쉬었다. 문서를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어요. 리아라고 부르셨어요. 리아의 눈이 붉어졌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다. 그리고요, 회장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리아 엄마 아직 살아있다고요. 리아는 얼어붙었다. 제 엄마가요? 간호사가 답했다. 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병원으로 오고 계신데요. 리아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다. 사람은 가짜 이름을 빼앗길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삶까지 빼앗기는 건 오늘로 끝내야 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진짜 엄마의 얼굴이 드러납니다.